네, 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좋은 어떤 프로젝트들, 뭔가 되게 좋은 프로젝트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좀 덩달아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뭔가 이게 삐걱하면서 악재가 생기면은 뭔가 계속해서 연타석으로 뭔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금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자, 우리가 그럼에도 사실은 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은 맞지만,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도 현재 시점까지는 사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것이지, 원래 이런 패턴들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더와 비트코인 비율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진을 갖다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이더리움이 빨리 말아 올려야 되는데, 지금 1분기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못 되면은 이건 진짜 사이클이 좀 달라진 걸 수 있습니다. 뭔가 이더리움이 약간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우선은 이더리움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좀 삐걱대는 움직임들 이어가고 있는데,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어떤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더리움이 많이 이제 체인에서 활용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은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민코인이 좀 집중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보다 월등하게 지금 특정 이 펀더멘털 지표들은 정말 월등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코인텔레그래프 기사 한번 보시면요, 리도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이 리도 파이낸스 창립자인 콘스탄틴 로마쇼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더리움의 두 번째 재단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탈릭 부테린을 필두로 해서 뭔가 이더리움 재단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이 비탈릭 부테린을 선한 독재자 이렇게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이 비탈릭 부테린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하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재다라는 관점들로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부진을 좀 못 벗어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제2의 이더리움 재단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사실로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이 본인도 직접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뭔가 이더리움 재단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왜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도 이더리움 재단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매도 물량들은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생태계를 살리는데 사용이 되는 물량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좀 하나씩 맞물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현재 이더리움 재단의 리더십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관점들과 더불어서 하나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관점이 나옵니다. 탈중앙화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집중해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과거에 뭔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드포크 됐던 것처럼 뭔가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굉장히 평온하게 잘 유지되었던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 커뮤니티 흐름들이 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서 보여드렸던 3부에서 보여드렸던 XRP라든지 아니면은 도지코인 같은 프로젝트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더리움은 이 명실공히 알트코인의 대장이고, 모든 플랫폼 중에서도, 즉 블록체인 중에서도 가장 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볼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일일 활성 주소라든지 일일 트랜잭션이라든지 혹은 TVL,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일일 활성 주소라든지 일일 트랜잭션은 다른 블록체인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게 이 솔라나가 1위입니다. 보시면 녹색이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그리고 활성 주소는 아예 더 비교가 안 되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 영역에서는 다른 모든 블록체인 합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비교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만큼 솔라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그런데 그 이용 자체의 중심에는 민코인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리스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코인 트렌드가 꺾이면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솔라나가 지지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이 트럼프 민코인이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면서 또 한번 확 떴는데 이 흐름들이 좀 이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디파이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중심에는 민코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솔라나도 리스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교할 수 없는 이더리움과의 어떤 펀더멘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역시나 지금 솔라나가 1위이고 2위가 지금 BNB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이더리움과 회색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둘이 아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순간부터 갑자기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도 솔라나가 독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보다 이 솔라나가 월등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지표가 있는데 바로 TVL입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유동성도 이더리움이 훨씬 월등한데 지금 보시면 TVL이 솔라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죠. 회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를 많이 주목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결국은 기관들이 만약에 디파이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올 때 만약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곳에서 들어온다, 여러 가지 뭐 시티은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뭐 자체 블록체인도 선택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선택할 때 뭐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다라는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후에 계속해서 솔라나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가팔라져서 안정성도 높아지고 점유율을 확대했을 때는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문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더리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확고하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 뭐 XRP가 이제 시가총액 2위가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생각보다 이런 주춤하는 움직임들에서 상승 추세가 워낙 가파르게 됐을 때는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이더리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용성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 또 변화된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어떤 구조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있으면 이제 팩토리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비탈릭 부테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해안을 좀 제시를 해줄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아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갔을 때는 지금 이더리움의 어떤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금 뭔가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돌파구를 한 번에 마련하기는 좀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죠.